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류 캐스팅을 할 적에는 일반 그 강계 낚시 그 캐스팅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강계 낚시는 그냥 스트레스로 같이 일직선으로 그 캐스팅을 갖다 하는 것이 스탠다드인데, 계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계류의 스탠다드 캐스팅은 슬랙라인 캐스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라인이 이제 구불구불하게, 어떤 캐스팅을 해도 구불구불하고 슬랙이 걸려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드라이 프라이 할 적에 훅이 여울의 포인트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기서 머물게 하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류 낚시 할 적에는 이런 뭐 강계 낚시 같이 일직선 스트레스 낚시는 아주 금기시되고 완전히 기초적인 초보적인 거죠. 그래서 캐스팅은 항상 어떤 캐스팅을 하더라도 이 슬랙이 걸려 있어야 돼요. 슬랙이 어떻게 하더라도 슬랙이 걸려 있어야 된다고. 어떤 캐스팅을 하더라도. 그래야 이렇게 물이 흐르러 내려오는 걸 라인이 쭉 펴질 때까지 포인트에서 훅이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계류 캐스팅은 지형이 워낙에 험한 지형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포지션마다 이 캐스팅 하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걸 극복하고 캐스팅을 갖다가 구사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날려줬을 때 그때 그래야만이 효과가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계류 캐스팅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응용을 갖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많고 또 많이 알수록에 효과도 보장이 되는 그런 피싱 장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서부터 많이 쓸 수 있는, 계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응용 캐스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류 캐스팅에서 제일 많이 쓰는 스탠다드적인 것이 이제 패러시트 캐스팅하고 또 이제 퍼스트 캐스팅인데요. 패러시트 캐스팅이라는 것은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현상을 얘기한 거고, 퍼스트는 서양 애들이 이제 여자 먼저 하는 식으로 라인보다 훅이 수면 위에 먼저 떨어지게 구사하는 걸 퍼스트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거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패러시트 캐스팅은 이 바람이 불 때는 이게 안 됩니다. 바람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면으로 훅이 싹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죠. 헬리콥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내려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가 티펫이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파일이 돼 있는 거죠. 슬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포인트를 갖다가 고기들을 더 이제 현혹시키는데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이고요. 퍼스트 캐스팅은 캐스팅을 해가지고 로드팁을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로드팁을 이렇게 튀겨주는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튀겨주니까 훅이 먼저 떨어지고 라인은 슬랙이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류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퍼스트 캐스팅이 상당히 쉽고 효율성도 가장 좋은 캐스팅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류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캐스팅 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만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계류 가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 올려서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스티플 캐스인데,
스티플 케이팅에 스티플이라는 거 뭐 서양 애들 뭐 뾰족한 지붕을 뜻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는 이 케이팅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 백 루프가 나갈 데도 없고 또 롤 케이팅을 하려니까 이게 한정이 돼 가지고 거리까지 포인트까지가 안 될 때 그때는 로드를 해가지고 우위로 이렇게 올려 쳐줍니다. 우위로 이렇게 우위로 공간을 갖다가 우위로 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할 적에는 이 핸드가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혀 이렇게 뒤집히죠. 여기 아니고 뒤집어서 일직선으로 그냥 우위로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쏴지는 게 스티플 케이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류가 가지고 뭐 이렇게 케이트 공간이 없고 뭐 롤 케이팅 하려니까 거리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을 스티플 케이팅으로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또 이제 계류에서 아주 이제 흐름이 강할 때는 파일 케이팅을 우선해야 되거든요. 파일 케이팅. 뭐 리치 또 상황에 따라는 리치 파일 케이팅을 해야 돼요. 왜 리치 또 파일 케이팅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이 파일 케이팅은 이 앞에다 이게 포인트에다 두고서 이 파일을 갖다 만드는 것이고 리치 케이팅은 리치 파일은 요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요울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울 강한 데를 피해서 할 적에 리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요울이 굉장히 세다 그러면 그걸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리치를 해줘야 강한 이 흐름에 라인이 저항을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리치 케이팅은 말하자면 와이드 케이팅하고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위에다가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파일같이 이렇게 쫙 쌓인다. 이게 파일 케이팅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은 이게 파일이 많이 쌓이니까 흐름이 강해도 이 슬랙이 걸려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에 훅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케이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라이지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거기 있는데 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는 순간적으로 팁으로다가 쳐서 보내주는 거예요. 드롭 케이팅. 말하자면 이게 뭐냐 팁을 이것을 스냅으로 튀겨주는 겁니다. 들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오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면은 순간적으로 자리 이동을 시켜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이 드롭 케이팅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자리를 옮겨준다. 옮겨졌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드롭 케이팅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S자를 그리고서 다시 신겨 나가죠. 이것이. 그리고 낚시할 때 보면은 특히 이제 강계도 그렇고 계류도 그렇고 하다 보면 엉뚱한 데서 라이즈를 해요. 그때는 갑자기 이걸 틀어서 그쪽으로 자리를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이제 계류 낚시를 하다 보면은 저 장애물이 있는데 또 아니면은 고기들이 밑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올라와요.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를 꼬드겨서 위로 올리든가 아니면은 저 장애물로 케이팅 하려면 장애물이 걸려서 안 되는데 그 앞쪽에다가 자꾸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끌려서 고기들이 장애물에서 나와서 물게 하는 그런 케이팅이거든요. 그 세드워 케이팅과 글씨와 그대로 그림자 케이팅인데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앉을 듯 하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앉을 듯 하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이렇게 그림자만,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림자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자꾸 신경 쓰이게 되겠죠. 이렇게 꼬드겨서, 고기가, 요거 유육이 돼가지고 나왔다. 그때 살며시 딱 그 앞에 던져가지고 바이트를 이끌어내는 이런 케이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류 가면은 이 장애물이 많죠. 장애물이. 포인트는 저 앞에 있는데, 저기다 던져야겠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하나가 딱 있단 말이죠. 이 장애물을 갖다 피해야 되겠는데, 장애물을 갖다 그냥 던지면 걸리게 생겼고, 그럴 때는 이것을 캐스팅하고 옆으로 튀겨주면 옆으로 라인이 쉬워지죠. 쉬워져 가지고 그 장애물을 피하는 케이팅 기법이에요. 이게 이 커브 케이팅하고 약간 틀리고요. 그러니까 훅은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고 라인만 그 장애물을 피해서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게끔 피해서 공략할 수 있게끔 이게 스키글이고요. 그러니까 서클링은 돌려서 케이팅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이 서클 케이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바람 불을 적에 또 뒷공간이 좁을 때 이것을 갖다가 서클로 윙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라인이 루프가 이렇게 나가는 게 좁혀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 원핸드 스페이 하는 식으로 이게 좁혀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 돌려서 서클 윙으로 캐스팅을 갖다가 해가지고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계류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골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조용하게 바람 한 점 없이 패러슈트 케이팅을 날릴 정도 이 풍량이라면 굉장히 그날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인데요. 거의다가 특히나 계류 낚시는 봄, 가을에 많이 즐기거든요. 그때는 기후변화 때문에 유달나게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나인 케이팅을 하면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때는 윈드 케이팅을 갖다 포워드로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리더 라인을 갖다가 턴오버를 시키려니까 일반적으로 바람만 더 온다나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케이팅하기 턴오버가 안 됩니다. 그 가벼운 드라이 프라이 같은 것은 강제할 적에는 리프 같은 게 무겁게 되니 턴오버가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이것을 윈드 케이팅 하듯이 이것을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특히나 홀이 하지 않고 이 싱글 홀을 해줘야 싱글을 오면서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강하게. 그래야 이것이 턴오버가 되고 그 골바람 그 강한 걸 갖다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올리면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 케이팅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특히 왜 스키 케이팅을 갖다 계류에서 많이 쓰냐, 우위 쪽으로 장애물이 유별나게 많아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가능한 이게 스키 케이팅으로 얇게 해서 공략을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터득을 해야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류 낚시 하다 보면은 포인트가 이렇게 꼬부라진 게 많고, 이제 장애물, 아까 그 스키글 같이 장애물이 있는 데가 있는데, 스키글은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쓰는 게 스키글이고, 포인트는 저 앞에 있고, 커브 케이팅은 장애물 바로 뒤가 포인트가 형성됐을 때, 요때 이제 커브 케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커브 케이팅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스탠다드는 원래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스탠다드는 이렇게 하는데,
백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도 이 양쪽으로 백과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위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 커브 캐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반듯이 해가지고 튀겨서 이거 틀어주면 되거든요. 반듯이 해서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반듯이 해서 그러면 커브 캐팅이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 이 턱캐스트 아시죠? 턱캐스트.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커브 트는 거, 아래 그것을 눕혀놓은 것이 커브 캐스팅이에요. 스탠다드 턱 캐스팅도 이것을 위로 튀겨서 밑이라고 위에서 라인이 커브를 트는 거고, 이건 옆으로 커브를 틀어서 하는 건데, 이것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근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하고 또 백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도 스탠다드로 하고도 되고, 이것을 반대적으로 네거티브로도 커브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꼭 반대적으로 할 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커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좌우로, 여기서도 스탠다드로 해도 좌우로 커브가 캐팅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이제 커브 캐팅 할 때, 말하자면 훅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는 커브가 있어요. 커브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또 훅을 밑으로 깔아서 하는 커브가 있고, 이것은 캐스트가 조정하게 달려 있어요.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 적에는 라인을 훅을 밑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게 효율적이고, 일반적일 적에는 그냥 위로 해도 아무 무방한 그런 캐스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적응을 해가지고 구사를 하면은 공략하지 못할 포인트도 공략할 수 있는 캐스팅 중에서 제일 상급 캐스팅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캐스팅을 갖다가 계류해서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포인트도 되고 이렇게 더블 캐스팅을 갖다 릴레이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물방울이 터지고 해가지고 그 포인트가 깨져요. 고기들이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략을 했어요. 그래 다시 공략을 또 하겠다 할 때 다시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캐스팅하는 방법을 체인지를 해줘야 된다. 체인지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반대로 여기로 이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는 거죠. 체인지 됐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틀어서 다시 그 자리에 넣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드라이프라에 이제 물을 갖다 말리는 행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에는 전혀 고기들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건 좋은 기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캐스팅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하는 걸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게르 낚시 하다 보면은 컨비네이션 캐스팅을 갖다가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걸 들었는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이 아니고 이걸 돌려가지고 이것도 컨비네이션이고, 그죠? 바꿔서 하는 것도 컨비네이션이고, 체인지업과 컨비네이션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것이, 체인지업은 방향을 바꿔준다는 체인지업이고, 이 컨비네이션은 두 가지 이상의 캐스팅을 갖다가 연속으로 구사를 해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커브를 틀던가, 아니면 하다가 이걸 갖다가 리치를 해줘 버리다던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두 가지 이상의 캐스팅을 갖다 구사할 때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계류 캐스팅을 하다 보면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또 이제 그 드라이 훅을 갖다가 수분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두가 볼적인데 현란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것이 퍼포먼스 스케이팅이에요. 좀 이벤트성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거고,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내가 즐겨가지고 구사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게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가 이거 해가지고 양쪽으로다가 이것을 해서 라인을 갖다 물도 풀리고, 또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거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퍼포먼스 스케이팅이에요.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이게 나름대로 재미와 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즐거운 쾌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꼭 뭐 이제 이 슬랙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게 퍼포먼스적인 거죠. 이게 다. 그러나 이게 다 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나름대로 이 성취감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렇게만 해가지고 뭐 효율적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효율적인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돌려서 하다가 커브도 같이 연결하고, 하다가 리치도 하고,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이 계류 낚시할 적에 이게 픽업하는 것이 일반 강계하고 틀려서 좀 다양해요. 이것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도. 그래서 강계나 뭐 저수지같이 단순하게 그 리프트 하고 뭐 백케이트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콤비네이션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픽업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얘기했지만 프라이훅의 수분을 갖다가 빨리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콤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토토도도도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런 뭐 이 메이나 뭐 이런 캐리스나 이것들이 물 위에 앉아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연출을 하다가도 이것을 갖다가 펀칭을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쓱 하다가 펀칭을 해준단 말이죠. 들어 올림과 동시에 이걸 로드를 튀겨주면 강하게 훅에서 물을 강하게 튀기면서 쭉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요걸 하다가 이걸 갖다가 슬랙으로 이렇게 흔들다가 이거 올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살아 움직이는 식으로 연출하다가 이것도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 롤러 싹 틀어서 이렇게 올려요. 싹 하다가 싹 틀어서. 이게 제일 좋아요. 이 픽업의 계류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펀칭을 하든 어쨌든 이 올라온 파장이 좀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이 롤을 갖다 라인을 갖다가 살짝 서클로 이렇게 살짝 걸어서, 이거 인이 아닙니다. 인보다 아웃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아웃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할 때 이 수면에서 훅이 그대로 탁 헬리콥터 떼대기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이것이 제일 효율성이 좋고, 그러면서 롤로다가 서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튀겨져 가지고 이것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제 휘거할 적에 아예 처음부터 체인지업 캐스팅 하는 거, 체인지 쭉 하다가 체인지를 갖다가 다른 데로다가 바꿔가지고 이 픽업을 하는 방법이지. 아까 체인지업 캐스팅 봤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체인지업 캐팅을 갖다가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계류의 이 프라이 이 픽업은 단순한 게 아니고 콤비네이션으로 다양하게 뭐 구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류 피싱을 할 때, 드라이 피싱을 할 때 이 멘딩을 구사를 하지 못하면 고기가 머무르고 있는 포인트에서 프라이 훅이 빨리 지나가 가지고 바이트를 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계류 낚시는 말하자면은 고기가 머물 수 있는 곳에 얼마나 단 1초락도 더 오래 머물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기법이. 그래서 이 멘딩을 갖다가 절대적인 것이다. 슬랙 라인은 물론이고 이 멘딩도 아주 두 번째 가라면 안 되는 거의 뭐 근사치 있는 이런 기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멘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멘딩 기법이. 스탠다드가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이게 던져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한과 동시에 들어서 옮겨주는 거죠. 여기서 이자 백과 이짝하고 라인을 들어서 말하자면 여울 위쪽으로 라인을 옮겨주는 거죠. 자리를 옮겨주는 거죠. 그래야 여울발에 드랙이 들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스탠다드 멘딩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좌우로 이것도 백도 하고 백하고 이제 다 해야 되는 건데, 또 이제 업스트림을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한 것은 업크로스 할 때나 크로스 할 때 멘딩하는 기법이고, 예, 업스트림을 했을 적에는 이것을 위로 이 라인을 피딩하고 위로 올려주면서 라인을 쳐서 올려주면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라인을 풀어줘 가면서, 그래야 이 라인이 이 수면에서 자꾸 떨어지게끔 이것을 해줘야 보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할 적에는 이제 파일 캐팅이나 이런 걸 하겠죠. 그래도 더 오래 머물 수 있게끔 이것을 위로 하면서 라인을 갖다가 스트리핑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기법이 있고요. 또 이 팁 롤 멘딩이 있는데요. 저곳에 저 앞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강한 여울이 있어요. 강한 여울이. 그래서 이 던져놓으면 이게 자꾸 이게 뭐 드랙에 금방 걸리니까 순간적으로 자꾸 폭이 끌려오니까, 그럴 때는 이 팁으로다가 쳐서 팁으로다가 이게 멘딩을 팁으로 이렇게 톡톡 쳐서 자꾸 올려줘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팁 멘딩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런 짓을 했을 적에는 팁 멘딩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해주면 웬만한 이 흐름에서 훅이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기법이. 왜 점점 위로다가 자꾸 이렇게 팁을 갖다 해주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멘딩이 또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갈 적에도 어느 이 포인트를 갖다가 훑고 내려가는데 그 포인트가 쭉 있다. 그럴 때는 이것을 피딩과 이 라인을 다시 풀어주는, 이것을 라인을 갖다가 더 앞으로 늘려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포인트를 갖다가 계속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던져놓고 멘딩을 잘못하면 이것을 옆으로 롤로 쳐서 자연스럽게 포인트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방법도, 멘딩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도 효율적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참 이 라인이
이 로드가 한 8피트 내외면은 이 티팬 라인이 한 10피트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로드가 이것이 한 뭐 10피트 내외 된다 하면은 이 티팬 라인이 리드하고 한 15피트 정도가 제일 무난하다. 드라이 낚시 공략하는데 그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류 드라이 프라이 낚시 하다 보면 이 드라이가 이 수면에 자꾸 가라앉는 때 앉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면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분을 제거해 주게 되는데요. 일일이 이제 수분 제거하는 그 도구들도 있죠. 그 스펀지 있죠. 거기다가 꾹 눌러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어느 분들은 그냥 이런 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짜서 쓰는 분도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귀찮고 또 그래가지고 또 입으로 그냥 이렇게 불고, 특히 내가 이거 불기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러기 전에 보다, 예를 들어서 케이팅을 갖다가 5번을 하면은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는다 했을 때 수분기법 케이팅을 하게 되면 10번 이상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잠깐 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펀칭 기법 할 때에 이것의 펀칭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계속 릴레이로 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탁탁 틀면서 이제 마르죠, 이것이. 예. 그리고 좌우로, 그리고 롤 케이팅으로 이것을 서클을 이렇게 많이 그려서 좌우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포먼스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이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펀칭할 적에 이 펀칭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방향을 전환,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포인트도 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할 적에 포인트를 변해서 이 방향을 바꿔서 체인지업을 해서 이렇게 구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뭐 계류 가가지고 저 사람 뭐 이렇게 현란하게 하나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다 뜻이 있거든요. 이게 하면서 다 이거 하고 싶은 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흔드는 것은 요 정도로 슬랙으로 흔들어서 해도 되고요. 이 정도로 흔들으면 이게 말랐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던지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